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응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중동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거란 분석이 많은데요. 미국 등 서방은 대이란 제재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동에 대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 간 핵 미사일 협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혔는데요. 네, 관련 내용들 주 이스라엘 대사와 주 팔레스타인 대표를 역임하신 마영삼 전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도 앞선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일단 중동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 지난 주말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이제 대응을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지난 주말에 공격이 있은 다음에부터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서는 공격을 재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 내부에 대한 시설을 공격을 하느냐 하는 문제, 아니면은 지금 이란 밖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아 벨트 그룹에 있는 그 자산을 공격을 할 것이냐, 또는 이 사이버 공격처럼 이제 영토 밖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옵션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군에 대해서 공격 목표물 리스트를 빨리 작성을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식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겨냥해서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고통스러운 보복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이제 요소지요. 네. 하나는 전면전으로 가지 않겠다. 또 하나는 고통스러운 공격 데미지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는 이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격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또 조치를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 건데, 예를 들면은 그 핵시설을 공격한다든가 또는 군사시설을 공격한다든가 또는 정유시설을 공격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확전, 소위 말하는 제5차 중동 전쟁까지도 번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설령 시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군사 시설에 관련된 것일 것이고 그것도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강력한 응징의 그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본인도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단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 이스라엘 매체에 따르면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6일인데 전시내각 회의를 끝난 후에 계획이 대응이 무엇인지 이란이 계속 추측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결정이 됐더라도 좀 그걸 실행하기까지 좀 시간을 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호성 계속 두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공격을 한다라는 것은 내각에서 이미 정해졌지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 어느 나라도 그 동맹국한테도 그렇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 그런 비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모호성을 갖다가
높임으로써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손에 다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 어쨌든 지금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전시 내각 회의를 소집을 했거든요.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과 관련해서 지금 내각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타냐후 총리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의회는 120석이고 네.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32석입니다. 그러니까 120석에서 과반을 차지하려면 61석을 가져야 되는데 나머지 29석은 대체로 연정에 참여했는 정당이 매우 강경 우익입니다. 네. 극우라고 그러지요. 이 정당에서는 강경한 대응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시 내각이기 때문에 그 연정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통합당이고 네. 국민통합당의 간츠 대표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바로 이 정당은 지금 현재 네타냐후가 이끄는 연정보다는 훨씬 더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간츠 대표를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업무를 협의를 할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미국의 입장 그리고 국제사회 유엔의 입장을 배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전시 내각에서 가장 적당한 방안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도 고민이 되겠지만 아마 이 상황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또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앞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복 공격을 하면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말을 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보복을 하겠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일단 경제 제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서방 국가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제 제재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 제재는 이미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이란의 국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매우 큽니다. 예. 그래서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또는 EU에서 또 다른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통보다 더 강도가 더 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 이 메시지가 이란에 대한 메시지냐?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란에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중 하나가 또 중국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쨌든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확전을 이제 피해달라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중국이 이 중동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 네.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을 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 이제 희생당하지요. 미국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미국이 다 중동으로부터 군대를 철수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중동 지역의 그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미국의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공백 상태가 생겼고 그 공백 상태에 밀고 들어온 것이 중국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중동 문제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과연 중동 지역 내의 평화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 미국과 같은 그런 군사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네. 중동의 많은 이제 그 산유국들이 충분한 국부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의 많은 부분이 월스트리트로 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여태까지 미국이 해오던 그러한 영향력,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라는 입장이신데 네. 자, 많은 전문가들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중동에 핵 위기가 닥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또 중동 현지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핵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국방력을 매우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과연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지금 하마스하고의 전쟁은 팔레스타인 전체하고 전쟁하는 것이라 하마스 그러니까 무장단체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와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란 그리고 이란 핵무기를 가진 이란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은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죠. 그만큼 핵무기 개발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그 극우 정당들 네. 그 대표들은 아마 이게 대한 유혹을 상당히 느낄 겁니다. 그러나 예. 만약의 경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5차 중동전까지 확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피하고자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미국의 절대적인 반대를 거부를 하면서까지 거기에 나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럼 핵시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야말로 이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스라엘의 재보복 방법 중 하나로 또 꼽히는 게 후티 반군 등 친이란 세력을 표적을 타격하는 거 이것도 방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또는 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그 이란 민병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시설을 공격하고 거기에 무장 세력들을 공격하는 그 시나리오가 충분히 있고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네타냐후 정부에서 이걸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타냐후로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걸 끝낸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위약한 지도자로 비치지 않을까? 그런 또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망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 좀 보복이 일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해서 그렇다면 중동 국가들이 과연 어느 편에 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뭐 시리아도 있지만 뭐 둘 사이 남쪽으로는 뭐 아랍에미리트나 뭐 사우디 등이 있는데 이 두 국가 등 비롯해서 걸프국들이 어느 쪽에 서실 거라고 보세요? 그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인식이 필요한데 예. 우선 종교적으로 볼 때 이제 이슬람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 내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의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산유국들은 대체로 다 순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라크 같은 데는 시아가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시아는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확산되어 있는데 과연 제 생각에 이 나라들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도 생각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쉽게 어느 편을 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한테 가장 지금 현재 큰 관심사는 지금 오일이 끝날 것에 대비해서 지금 경제 개혁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동 전체의 안정이 유지돼야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UAE라든가 바레인 이런 나라들은 이미 2020년에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수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 나라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빨리 끝나고 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 지금 현재 대결 관계도 빨리 끝나서 안정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할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나라들은
어느 한 나라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빨리 이런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더더군다나 이 나라들은 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역시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데 집중할 걸로 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간의 핵 미사일 협력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려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같은 시기에 미국이 이란과 북한의 관계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온 것은 매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기자로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 대변인의 얘기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고 우려를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려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네. 예. 벌써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이제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등과 관련해서 중동 정세 짚어봤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